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보는 뉴스보쇼. 저는 뉴스 토파보기 코너의 진행을 맡은 이미령입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대통령제와 준대통령제,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각각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각각의 제도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럼 저와 함께 보시죠. 각 제도는 유권자가 누구를 직접 선출하고 또 누가 내각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유권자가 국회의원과 대통령 모두를 선거로 뽑고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원 내각제에는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뽑고 또 국회의원이 수상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수상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준대통령제에서는 유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지, 대통령 혹은 총리가 의회를 불신임, 즉 해산할 수 있느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국회는 요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불신임할 수 없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수상은 국회를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도 수상을 불신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 모두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새로운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를 불신임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됩니다. 탄핵 또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실패할 경우 대통령과 의회 중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모호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각제에서 총리 혹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와 내각이 서로 협조를 통해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정책 집행이 보다 빠릅니다. 준대통령제는 두 제도의 특징을 합친 것으로 양쪽의 장점을 모두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의회를 불신임하고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경우 전국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제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아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뉴스를 함께 토파볼까요? 여기까지 뉴스 토파보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리자 우리말의 유한주입니다. 지난 시간엔 바람과 관련된 말을 배워봤는데 지금은 산들바람이 불고 있어요. 데이트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오빠 나 오늘 예뻐? 라고 물어봤을 때 예뻐? 라고 간단하게 대답하는 거 지겨우시죠? 또 여성분들 판에 박힌 듯한 칭찬 말고 색다른 칭찬 들어보고 싶으시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친구 혹은 여자 사람 친구에게 칭찬할 때 쓸 수 있는 말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염하다. 여염하다는 곱고 예쁘다는 뜻입니다. 춘향전에서 춘향이를 몽룡이가 여염하다고 표현했는데요. 너 오늘따라 여염하다. 나한테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여염해. 이처럼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없다. 사랑없다는 생김새나 행동이 사랑을 느낄 정도로 귀엽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단어이기도 하죠. 사랑없다는 너를 위해 만들어진 말인가 봐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작약하다. 작약하다는 몸매가 가냘프고 아리답다는 뜻입니다. 그 옷 입으니까 작약해 보인다. 지금도 충분히 작약하니까 살 안 빼도 돼 라고 말해준다면 살 때문에 고민하던 여성분에겐 그 어떤 말보다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연한하다. 연한하다는 마음이 곱고 얼굴이 예쁘다는 뜻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하지 마음도 곱고 얼굴도 예쁘고 연한하네. 연한한 너에게 걸맞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이처럼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워본 표현들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 색다른 칭찬으로 상대방을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다면 몇 가지 단어들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말을 마음껏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함께 보는 뉴스모쇼입니다. 저는 마스터피스의 진행을 맡게 된 이서연입니다. 마스터피스에서는 말 그대로 걸작들의 피스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즉 명화들의 상징들을 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로 가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 앤 말스라는 작품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여인은 미의 여신 비너스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로 옆에 그려져 있는 소라 때문인데요. 비너스가 바다에서 태어났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소라에서 태어난 비너스의 탄생 신화를 작가가 상징화해서 그림에 넣어놨네요. 아래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사람은 전쟁의 신인 마르스입니다. 작가는 마르스에 대한 상징도 그림에 넣어놨는데요. 꼬마들이 들고 있는 칼과 투구가 바로 마르스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스의 머리 위를 보시면 말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벌의 의미는 사랑의 톡 쏘는 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사랑을 나눈 뒤 남녀의 모습을 풍자한 그림인데요. 골아떨어져 있는 마르스의 모습과 이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비너스의 모습이 너무 재밌죠. 전쟁의 신인 마르스도 사랑 앞에서는 이렇게 맥을 못 추나 봅니다. 이 그림의 작가인 보티첼리는 이 그림을 신혼부부에게 선물했다고 하네요. 제가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처음 갔을 때 제일 처음으로 봤던 그림이 바로 이 비너스 앤 말스였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을 설명 없이 봤더라면은 아마 저는 이 그림을 기억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 제가 제 마음에 남았고 또 여러분께도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 마음에 남으시나요? 그러길 바라면서 마스터피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